깡패될까봐 밖에 나갈 때마다 싸우지 말라고 내게 말해. 커서 나 뭐가 될까, 마우스 커서처럼 큰 세상을 나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꿈을 꿨어. 26 늦은 나이에 난 맘을 잡았어. 젊은 날의 방황, 가난 바람 같은 인생은 누구나다 겪는 일이라면 나를 위로하며 매일 밤 꿈을 위해 난 글을 썼어. 이렇게 살아온 인생, 또 이렇게 살아갈 인생, 변하지 않을 내 삶에 노래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생각보다 잘 됐지 일상일지. 떠도는 집시처럼 지친 인생의 빛이 보이고 믿기 힘든 사랑이 내게 찾아왔어. 그녀를 위해 부를 수 있는 사랑 노래 리쌍 브루스. 내가 글을 쓴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하지만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물론 내 잘못이 컸지만 어찌나 힘이 들던지 그날 밤수를 걷지. 난 이 젊은 날의 방황, 가난 바람 같은 인생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면 나를 위로했지만 아픔은 찾아왔어. 음악으로 번 돈 처음 떼이고 나는 벚꽃처럼 잠시 피고 졌고 또다시 맨손으로 노를 쳤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 또 이렇게 살아갈 인생, 변하지 않을 내 삶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물들의 면면도 그렇고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해보죠. 근데 시작을 하기 전에 $1 환율이 지금 1,478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점을 찍고 있다라는 속보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대한민국이 조금 차분하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지. 제가 너무 좀 지당한 말만 하나요? 재미없고 좀. 근데 제가 정말로 본심이에요. 예. 아니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니까. 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 내란 국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는 좀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또 새로운 장르의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허탈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이 내란 잔당들이 제대로 지금 다 처리가 안 됐구나. 빨리 수습을 해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윤석열 탄핵 시작에 불과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법제수장의 누군지는 시장으로 있으니까 오늘 먼저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 이분들은 지금 국회가 추천을 하고 국회 선출 몫이고 마용주 대법관은 이제 대법원장 선출 몫인데 임명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고 3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예, 그 둘만 하면 돼요, 사실. 오늘. 그렇습니다.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오늘에서야 했고요. 그와 동시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니까 그 후임자로 두 사람을 지명을 한 것이고요. 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완규 법제처장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함상훈 판사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따가 MC 장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개월이나 지나서야 임명이 되는 것이고 이미 2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그것도 한 달이 지났고요. 심지어 한덕수 지금 마은혁 얘기하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행이 3월 24일에 복귀했습니다. 탄핵 기각돼서 그것으로부터도 2주가 지났습니다. 마은혁 임명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판단이 내려진 후에도 한참 동안 임명을 안 하다가 임명을 했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알고 보니 속셈이 딴 데 있었죠. 그 목적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씨의 측근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만들기 위한 데 사실은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구색 맞추기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대행이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12월 말 그때 당시에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전례를 참고해서 선임들의 판단을 따랐고 여야가 합의해주길 호소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헌법과 법률상에 그냥 임명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선임들의 전례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궤변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통령목 2명을 무리하게 임명했다라는 지적도 아무래도 감안을 했는지 임명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명이라고 네. 표현하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명. 인사청문회도 남아있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토록 걱정했다면 왜 마은혁을 임명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마은혁 예. 임명 안 할 때는 권한대행은 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은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지러워요.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2달 남기고. 계속 가십시오. 말씀 끊어주세요. 얘기 들었어요. 열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백골단하고 법원폭동 네. 저한테는 이게 진짜로 탑3라니까요. 네, 놀라운 뉴스죠. 뭐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게 탄핵 심판 등 지금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네. 또다시 헌법재판관 결원이 발생하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두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럼 마은혁은 왜 임명 안 했느냐? 이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사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인 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6명이 되죠. 그리고 마은혁 임명하면 7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헌재법상 7명이서 심리합니다. 예, 심리도 하고 선고도 할 수 있죠. 네, 선고도 가능합니다. 예. 심지어 6인인 상황에서도 심리했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바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안 해서 예. 6인 체제로 심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 사태가 우려돼가지고 2명을 지명하겠다? 본인에게 권한도 없는데 뭐 하나도 설명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정말 관료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부정적 의미의 관료주의. 예, 관료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예,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비판과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3 우주 마이크 경찰청장 테스트. 박성재 마이크 장관 테스트. 선고도 남아있죠. 이게 마이크 앞으로 테스트, 마이크 헌법재판소의 테스트. 탄핵 뭐, 심판이 몸에서 벌써 벌레가 대선 달라붙는구만. 발생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아. 사건에 대한 탄핵 심판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아. 소위 말하는 부역자들이 이제 탄핵 심판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할 미리 때까지 윤석열 쪽 재판관을 박아놔서 그러면은 이제 뭐 뉴스의 소위 길을 말하는 좀 막아야 되나? 윤석열 어떻게 재판관이 해야 되나?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 벌어질 탄핵 사건들 마이크 또는 헌법소원 테스트. 사건에서 윤석열과 아. 국민의힘 쪽에 좀 유리한 판을 미리 깔아놓는 SM5 이렇게도 불리요. 알박기 뚜껑 열렸던 전형적인 전전차. 주기 싫다. 다음 대통령은 일상이 나오고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주기 싫다. 이런 내놓고 싶다. 마누라로 소리가 난다고. 장관을 보면서 조금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덕수 본인도 탄핵 위기에 놓여 있어요. 4일에 마이크 들어오자마자 테스트. 야권에서는 바로 탄핵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 탄핵 심판을 기각 시킬 사람을 미리 심어놨다. 뭐 상상해보자 뭐 그런 상상이 아니라 오, 여지가 있다라고 합리적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제작팀 잘 준비해줍니다. 의원식 국회의장인데 그 인사 참여 요청을 안 받았다? 이게 이제 야권과 마이크 창호. 야권에서는 일단 탄핵은 아직은 조금 선을 긋고 있고 한덕수 탄핵. 민주당에서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기회를 싣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쓴 것 같은 게 논리도 오늘 바로 얘기를 한 게 이 한덕수 대행이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하여금 이해가 안 돼. 역시나 없는 게 뭐가 있겠네. 법에 어긋나고 권한에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 간의 권한이 충돌할 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기관 간의 어떤 권한이 말 그대로 괜히 뭐가 충돌됐을 때 그거를 판단을 좀 헌법재판소가 해주실까?
한덕수 대행의 권한 없는 권한 남용 때문에 예. 국회가 위법적인 인사청문회 상황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쟁의 네, 그렇게 촉구한다는 게 이제 계획이랑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될 것 같고요. 보수가 아니라 뭐 오늘의 네, 오늘 내일입니다. 네, 써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어휴. 상황이고요. 우원식 의장도 아, 긴급 진짜. 입장. 그런 권한쟁의 심판을 내면서 가슴 동시에 하고 완전히 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추워. 신속성이 필요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난한 바깥 그대로 신속하게 일단 조치를 받고 싶을 때 그때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내면서 어휴, 판단해가지고 일단 이거를 스탑 시켜달라. 그렇습니다. 왜 모래가 이렇게 많아? 신청을 한다는 거죠. 네. 이재성이 그거 진짜로 매시 인터컴 종료. 왜요? 평소보다 조금 더 격앙되기.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리고 말씀도 좀 빨라지죠. 빨라져. 아, 그 항상 우리 이봉우 연구원한테 말 빠르다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더 빨라요. 그만큼 지금 충격적인 사건. 아니 근데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네. 네. 우원식 의장도 긴급 입장문을 내서 일단 한덕수 대행에게 사과부터 해라. 이런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라라고 하면서 일단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로서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권한대행 쪽에서 넘어오는 인사청문 요청한 접수 자체를 받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안 열겠다는 의미죠. 예. 이렇게 해서 지연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법에 따르면 뭐 인사청문회 법이나 관련 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안 해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당도하면 네. 임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 기한을 넘기면 인사청문을 그 기한이 해야 어떻게 되는 돼 기한이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임명 동의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게 예. 이제 인사청문 요청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원식 의장 말은 아예 접수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걸 무시하겠다는 건데 예. 이 20일과 또 국회가 그 요청